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부터는 코로나 관련 유망 기술을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카이스트, 포스텍, 디지스트, 유니스트, G스트 등 최상위권 과학기술원을 준비하는 이과 친구들부터 경영계열 등 기술의 발전에 민감한 문과 친구들까지 모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컨텐츠에서 하도 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각설하고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석소장이 말씀드릴 기술 분야는 총 8개의 분야 중에 헬스케어와 교육 두 가지 분야입니다. 한 번에 8개의 분야를 다 다루기에는 컨텐츠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질 듯 해서 부득이하게 2개씩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컨텐츠의 기반 자료가 되는 키스텝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8개의 분야별로 시나리오를 2개로 구분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1은 코로나의 글로벌 억제 정책 성공으로 인해서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확산세가 둔화되는 시나리오이고, 시나리오 2는 코로나의 글로벌 억제 정책 실패로 2021년 초까지 확산세가 꾸준히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인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확산세가 딱히 줄어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시나리오 2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력으로 인해서 감염을 우려한 환자들이 오히려 병원 방문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개인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실패했다는 전제하에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이나 중소형 병원까지 상담과 처방 수준의 비대면 온라인 진료가 급격히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며, 의료인의 코로나 집중 대응 한계 및 일반 환자들의 병원 방문율 감소로 병원 수익이 악화될 것이라고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전화를 활용한 진료 상담과 처방이 허용되었으며, 대형 병원에서는 원격 진료에 대한 시스템 설계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학 계열을 비롯한 간호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원격 진료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서 원격 진료가 바꿔놓을 미래 의료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아래와 같이 총 5개의 유망 기술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가 의료 분야이다 보니까 의학계열 지원자들과 더불어서 화학이나 생명과학 전공의 자연계열 지원자들에게 중요한 기술들이 많습니다. 기술의 이름과 분석을 함께 첨부를 하니까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정신병리, 심리 관련 의약품을 섭취하는 대신에 치료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합니다. 물론 식약청이나 FDA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며, 우울증이나 중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비대면으로 치료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게임의 경우 특히나 중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환경 안에서는 기존의 통념과 정면으로 충돌할 주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보아야 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질병으로 본다면 의료 목적의 게임에는 의료보험 비용을 적용해야 하는지까지 폭넓은 질문들이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의학계열뿐만 아니라 게임 개발 아니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앱을 개발하겠다 목표로 삼고 있는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관련 지원자들에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AI 기반 실시간 질병 진단 기술입니다.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환자의 질병 유무를 판단하고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제시해주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실시간 질병 진단 지원을 돕기 위한 기술이며, 정보 분석, 그리고 자동 진단 알고리즘, 클라우드 및 통신 기술, 정보 보안 기술이 세부 기술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 보호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사례나 규제를 명확히 파악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료 시스템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인보호법을 개정해서라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이렇게 의료 정보들이 공개되었을 때 개인들이 마주할 부작용, 예를 들면 질병 기록에 따른 보험료 상승 아니면 보험 가입 불가 등의 부작용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시간 생체 정보 측정 및 분석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바로 위에서 설명드렸던 두 번째 기술과 연관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두 번째 기술이 병원 시스템을 지원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실시간 생체 정보 측정 및 분석 기술의 경우 개인의 건강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지속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병원 치료에 연계시킴으로써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를 도울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 전공 지원자들은 전자기기로 측정 가능한 신체 지표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센싱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를 사전에 파악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감염병 확산 예측 및 조기 경보 기술입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기술이죠. 질병의 전파 과정부터 감염 환자 인구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감염병의 지역 확산 가능성을 예측을 하고 사전에 알려주는 기술을 의미하고 있으며,
정보 분석, 위치 정보 추적, 위험 알림 기술이 세부적인 기술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사전적인 대응이나 감염자들의 위치 동선을 파악하는 역학 조사에 주로 쓰인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확진자들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아주 자세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비교적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일 듯 합니다. 다만 전자공학과 및 통신 관련 전공 지원자들의 경우 긴급 재난 메시지가 일반 메시지와 달리 어떤 방식으로 전송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긴급 재난 메시지의 전송 방식에 대한 질문이 뜬금없이 튀어나올 가능성도 꽤 많다고 석 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의 마지막 기술은 RNA 바이러스 대항 백신 기술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는 알아도 RNA 바이러스의 특징은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RNA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 RNA를 유전자로 갖는 바이러스를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메르스와 사스 역시 RNA 바이러스였으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NA 바이러스의 경우 DNA 바이러스에 비해서 10만에서 100만 배 이상의 변이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어려운 것이 RNA 바이러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DNA는 잘 변하지 않는 것에 반해서 RNA는 유전자 복제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해도 이를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굉장히 자주 발생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NA 바이러스 대항 백신 기술이란 이렇게 돌연변이 발생률이 높은 RNA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기술입니다. 돌연변이 예측 기술, 항원 발굴 기술, 대량 생산 기술, 고효율 전달 기술 등이 세부적인 기술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이나 의학 관련 지원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성을 명확히 학문적으로 파악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총 5가지의 기술이 유망 기술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관련 전공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 분야입니다. 학교 휴업 및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서 국가적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인프라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며 취약계층 긴급 돌봄 등의 교육복지 정책이 급작스럽게 중단된 경우가 많습니다. 비대면 학습으로 인해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의 중요성이 올라갔음을 반증하듯이 중하위권 성적의 학생들이 대거 최하위권으로 가라앉는 성적 양극화 현상도 함께 벌어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교육이 복지적 측면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환경적 학업 격차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파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시나리오2 코로나 성장세 통제를 실패했을 상황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일상화될 것이며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 원격 수업 체제를 효과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학원들은 대규모로 폐업이 될 것이며 인프라를 마련하지 못한 대학 역시 등록금 반환 요구로 인해서 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런 현상이 매우 여러 곳에서 관측이 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키스텝 자료에서는 초등 및 중등교육 이외에도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도 함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1. 여가라는 분절된 생활 모델보다는 시공간적 제약이 사라진 만큼 새로운 생활 모델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비대면 환경의 일상화로 수직적 조직 문화가 수평적 조직 문화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면접에서는 사회 전체의 교육보다는 초등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겠지만 상식 수준에서 파악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의 유망 기술은 다음과 같이 총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범대학 학생이라면 계열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읽어봐야 하는 기술이며, 초등교육 역시 잘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중등교육보다 초등교육 쪽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실감형 교육을 위한 가상현실 혼합 기술입니다. 인문, 사회, 예술 등 융합 도메인 특화 기술을 의미하며 혼합 현실 기술, 빅데이터 처리 기술, 인터페이스 기술, 렌더링 기술이 세부 기술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신체적 장애 극복과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특수 교육 분야에만 주로 활용되는 기술이었지만, 비대면 교육 환경이 자리 잡으면서 시장 환경 자체가 굉장히 넓어진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비대면 교육 기술에 대해서 기술 구현의 원리까지 모두 알아놔야 하는지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석 소장은 개인적으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을 활용해서 가르칠 수 있는 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신의 주요 전공과는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시켜서 새로운 학습 모델로 구체화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술은 AI 및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 기술입니다. AI 엔진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AI가 학습자의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난이도를 조절하며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세부 기술로는 학습 관리 시스템인 LMS와 맞춤형 학습 조력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으며, 학습자와 교수자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에 목적성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플러스 공간 중심형 수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학습 격차를 줄이기가 어려워졌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인별 수준에 맞춘 학습 문제들을 제공하는 두 번째 기술의 영향력이 높아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다만 반대로 해당 기술이 보편화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학습 형태가 안정적으로 보편화되었다는 전제
하에 학교라는 공간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더불어서 지식 전달 중심형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술은 온라인 수업을 위한 대용량 통신 기술입니다. 온라인 강의 등 대용량 콘텐츠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하는데 교육 분야의 기술이라기보다는 통신 분야의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원격 수업 시스템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기술에 대해서는 석 소장이 딱히 말씀드릴 점이 없습니다. 교육학적 가치관을 어필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인프라 구축 실패로 인해서 대학의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원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도로 응용이 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계열은 위와 같이 총 3가지의 기술이 유망기술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릴 기술들에 대해서 요약을 조금 해보자면, 헬스케어나 교육 분야 기술들이 사실상 학생 여러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들이기도 합니다. 헬스케어 분야는 코로나 자체와도 연관이 깊기 때문에 전공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니면 지구인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중요하고, 교육 분야는 여러분의 현실과도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이름을 외우는 것을 넘어서 해당 기술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어떤 원리로 개발되고 현황은 어떠한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에서의 합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이야기와 구체적인 사례로 결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